저는 대한민국 쇼핑 호스트 1호 김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크쇼니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질문인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일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저의 브랜드는 통하는 스피치예요. 통하는 일본어, 통하는 중국어, 통하는 영어. 그래서 영중일로 지금 국제회의나 통역이나 다니고 있으면서 사실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정택수 교수님의 이 4차 산업 시대 인간관계, 그래도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만 좋았어요 하시는데, 여기에 그 바디 랭귀지까지 가면 어떨까요? 좋았어요 하면서 와 이런 분위기 매우 좋아요. 네. 정택수 교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상담하고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파란불을 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현장에 있으시면서 좀 다루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루기 어려운 분들을 잘 다루는 것이 전문가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이렇게 상담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말 다루기 어렵고 왠지 힘들다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내면을 되게 보려고 합니다. 그것들 화도 많이 나고 공격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내면의 모습은 어떨까? 내면의 마음의 상처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터치해주고 내면의 핵심 감정을 좀 건드려준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겉은 강한 척하고 화도 잘 내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내면에 어떤 게 좀 힘들까라는 것을 좀 더 터치해준다면 상대방을 쉽게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고 또 눈물 돌릴 수 있고 속에 있는 속사정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 삶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한마디 한마디가 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 서양에서는 그 어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어른이다라는 것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전에 어떤 징후라는 게 보이잖아요. 징후. 그 징후는 어떤 징후를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살하기 직전에 80% 이상의 징후를 보인다. 최근에 심리보험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90% 이상이 죽기 전에 사인을 보낸다. 주로 사인은 언어적 신호를 보낸다. 말로서 쉽게 정말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간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난 멀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라든지, 좀 더 이상하다라는 언어적 표현과 때로는 정서적인 표현,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슬퍼 보인다든지 정서적으로 사인을 보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런 상황적인 신호가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살 위기자 상담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 내면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누구나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누구나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승인 욕구는 3살, 4살 때부터 승인 욕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보고, 또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해라는 말과 인정한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인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위기 상담에서 때로는 공감해주고 경청해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네. 그러면 옆자리에 계신 분은 소중한 분이신가요? 네. 두 번째 손가락을 다 한번 꺼내주시죠. 두 번째 손가락. 내 옆에 좌우 계시는 분을 한 번씩 보조개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터치하면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터치되는 그 타이밍에 I love you 라는 말이 나오도록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파트너를 바꿔서
파트너를 바꿔서 하나, 둘, 셋. 하나, 예, 남성, 여성이 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은데요. 남성들끼리는 그만하세요. 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정택수 교수님의 팬클럽 멤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이 정택수 교수님의 과연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특히 여성 팬들이 이렇게 각광을 보내고 환호를 하는 것인지. 아이고. 알고 계시죠? 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기가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감성적으로 여성들은 사실 우리 남자들은 사실 여성의 내면을 이렇게 좀 터치를 잘 못해요. 네.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무뚝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남자들은 주로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돈을 못 벌어? 뭘 못해?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들은 조그만 거라도 감사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음식도 맛있었어 라는 그 표현을 좀 더 잘해주는 거죠.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터칭해주는 것들이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여성스럽게 좀 접근을 많이 합니다. 좀 더 내면에 여성스럽게 여성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부드럽게 언어적인 표현도 부드럽게 하고 글귀도 부드럽게 하고 또 표현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저는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도와주고 상대방을 좀 띄워주는 역할을 좀 더 제가 관심 있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들은 저에게 도움을 받은 것들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좀 끌어당기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택수 교수님은 우석대학교에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소리가.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이 전원 100% 관련 시험에 합격하는 아주 대단한 기록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군생활 경력이 23년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정택수 교수님이 올해 나이가 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질문은 그 국가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보다도 실제로 젊게 사시잖아요. 아까 용마산 이야기 하셨는데 용마산에 등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택수 교수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산을 타는 그런 주특기도 갖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평소에 정택수 교수님의 어떤 개인 관리나 또 건강 관리나 이미지 관리나 그런 비법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대통령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 관리, 자기 관리는 자기 스스로 셀프 매니지먼트가 되는 사실 누가 먼저 눈을 뜨느냐가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형 인간이라 좀 더 5시 반에 눈을 떠요. 6시 정도 이렇게 뜨면 아침에 저는 종이신문을 좋아해서 신문을 7개 정도 신문을 아침 신문 일찍 보면 신문이 5시 반, 6시 반에 신문이 와요. 그 신문을 보면서 어차피 제 분야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신건강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의 세계적인 눈, 또 우리 국내의 눈을 좀 보면서 어떤 분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일까, 취약한 게 뭘까, 또 나의 전문성과 어떤 게 연결되지, 어떤 데 더 관심을 갖지라는 것을 더 포커스 있게 좀 보고요. 또 저는 늘 책을 좀 가까이 합니다. 책을 늘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강관리인데요.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강은 우선순위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관리, 건강관리는 재산이다.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바쁜 와중에 틈만 난다면 운동하러 바로 가요.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SNS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요. 틈틈이 블로그도 최단기간에 30만 블로그가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SNS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틈틈이 글쓰기. 사실은 글은 신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기능은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홍보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 및 자료 저장까지 같이 동시에 하면서 건강관리까지 같이 하고요. 또는 가족이 소중하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또 어차피 내가 주어진 시간을 좀 더 나눠서 가족과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이렇게 좀 나눠 쓰는 시간들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결국 자기 관리는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택수 교수님의 인생의 한 반 이상을 이제 군 생활을 했다 볼 수 있는데 23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군 생활 하면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군 생활은 사실 저 다이아몬드 하나 소이를 달고 최전방에 강원도 속초에 갔는데요. 소대장 생활, 총각으로서 소대장 생활 열심히 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웬 예쁜 여성이 있어서 제가 가서 좀 데이트 좀 신청하고 우리가 아내를 지금 만나게 된 게 가장 군 생활하면서의 중요한 만남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아내는 군인이었나요? 민간인이었나요? 아, 민간인이죠. 민간이었어요. 네. 군인들 안 좋아해요. 앞에서 좀 더 신선한데 군복을 입은 건 좀 좋지 않아서 밖에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요. 또 저는 또 군생활의 에피소드 중에서 특전사 생활을 못 잊어요. 특전사 우리 칠공수 여단장님 하셨고 특전 교육대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군생활 23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래도 검은 베레모입니다. 검은 베레모 그것도 제가 지원했어요. 우리 동기생들 중에서 야 누가 특전사 뽑힐 거야?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가 갈게요. 라고 해서 제가 손을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체력이 굉장히 짱이에요. 체력이 굉장히 좋아서 마라톤, 산악 마라톤, 마라톤을 한 6, 7번 풀코스 완주하고 산악 마라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전사 최고의 정예부대지만 내가 체력은 더 좋아. 내가 지원할게. 라고 해서 특전사를 지원했는데요. 특전사에서 뭐 고공 점프, 해상 훈련, 산악 훈련, 어떤 생사의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것들이 군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드리도록 할 텐데 특별히 베스트셀러 작가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순희 작가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순희 작가님을 앞으로 모셔서 한 가지 질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크게 나오면서 웃는 연습을 하느라 연필을 물고 있는 사진이 이제 조선일보에 크게 났었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냥하게 웃는 모습을 늘 하고 계신가, 어떤 연습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궁금하시네요. 네. 우리 이수희 작가님은 제가 조선일보 아까 신문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신문을 많이 보다 그냥 크게 대선특별대 한 면이 이순희 작가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생을 하시면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구나 해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그거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거. 우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수희 작가님은 사실 그 미소,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본인이 굉장히 고치기 어렵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젓가락을 이렇게 물고 어떻게 하면 입꼬리를 올릴까 많이 연습을 했던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굳이 젓가락이 필요 없었어요. 젓가락이 필요 없이 그냥 군생활하면서도 인상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상이 좋다. 근데 나름대로 이게 웃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웃음은 또 웃음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저는 그냥 하하하 많이 웃고요. 또 우리 15초 웃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15초 길게 웃는 것을 제가 연습을 합니다. 복식호 받으시 꾸준히 평상시 웃는 걸 좋아하면서 본인이 저 스스로 웃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미소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가 고맙습니다. 남성들은 좀 웃음이 없는데 굉장히 상냥하게 잘 웃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돈이 들어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이 들어오시겠다. 그리고 정말 확실한 건요.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순희 대표님도 웃으면서 그냥 막 대박이 됐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실 수 있죠? 네. 많이 웃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네, MC가 된 것 같은?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저희들의 이제 토크쇼는 여기서 시간 관계로 마치는데요. 오늘 이 정택수 교수님의 이 북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하모니 코치 김미정 교수님이 아주 특별한 곡을 준비하셨어요. 생방송입니다. 직접 악기 연주하시면서 노래해 주실 텐데 네, 피아노도 치실 거예요? 마이크를 옆쪽으로 좀 도와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중앙에 좀 놔주시고 네.
네. 더운 여름 애쓰셨습니다. 더위를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여러분 동료 친구분들을 만나러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래서 친구 부르겠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봄날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친구야 반갑다. 도민미 미소소 라시시 아니 미소소 라시시 솔도 라파 미도레 솔도 라시 도레로 도레미 파솔 라시 도솔도 다시 도레미 파솔 라시 도솔도 마지막 오늘은 참 좋은 날 오늘은 참 좋은 날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요. 네, 끝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깜짝 스페셜 스테이지를 만들어주신 하모니 코치 김민정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네. 자, 친구란 얘기 하셨는데요. 친구란 그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에게 구해야 할 것은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해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정택수 교수님의 이 미니 강연을 통해서도 인간관계의 중요성,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잡는데요. 악수하는 식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악수를 잡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시작!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택수 교수님과 손목을 잡는 겁니다. 서로 손목을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내 손을 놓을지라도 저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택수 교수님과의 미니 토크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 남은 하루하루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남은 계획 중에서 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계획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인생 단어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인생의 단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인생 단어는 생명과 자살 예방이에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고요. 지금 활동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이 OECD 국가 13년째 일이기 때문에 생명은 늘 소중하게, 또 자살 예방 강사와 우리 전국의 지부가 있거든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부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 자살 예방에 보다 소중한 일을 하고 싶고요. 자살 예방 강사와 또 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디딤돌 역할, 부싯돌 같은 역할, 좀 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지금도 재능 기부를 해서 도와주고 있지만 좀 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좀 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요 앞에 계시고 이쪽 팀은 생명, 이쪽 팀은 자살 예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인에 따라서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생명, 자살 예방, 생명, 자살 예방, 생명, 자살 예방, 자살 예방, 생명, 자살 예방. 네,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정택수 교수님 하면 생명, 자살 예방. 이 남은 2018년 정말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손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먼저 내줄 수 있는 멋진 정택수 교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젊은 MC 주태준이었습니다.